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체험학습 플랫폼 아자스쿨의 대표 황선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불확실함과 극복 그리고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 멀리 있거나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그리고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혹시나 오늘이, 내일이 좀 더 나아가 미래가 막연히 불안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좀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험을 주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귀엽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략 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은 항상 뭔가를 빨고 있죠. 그래야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갈젓이라는 아이들의 장난감도 있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손 근처에다 가져다 대보시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들은 꽉 잡으려고 할 겁니다. 아이는 정확히 뭔가를 볼 수는 없지만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모든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것을 더 발달시키기 위해 모빌이라는 장난감을 매달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와 발버둥치기가 있습니다. 이는 감정 표현이나 생존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발달해 나가게 되고 발전과 세분화도 되어 나가게 됩니다. 잡기는 만지기, 주먹쥐기, 글쓰기, 조작하기 등으로 발전되고요. 빨기와 울기는 음식에 대한 맛보기와 말하기로, 보기는 응시하기와 관찰하기로, 감정 표현까지 발달하게 되죠. 이런 발달과 발전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아이가 직접 해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가 직접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냥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 경험은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험의 한자적 어원은 지나거나 해봐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지식인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것 또는 거기서 지식이나 알게 된 기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체험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체험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위쪽의 두 친구는 아마도 목공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장비를 다루고 장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나무 공예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케이크 만들기를 해본 후에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케이크가 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은 모르는 무엇인가를 직접 해봄으로써 그리고 겪어봄으로써 지식이나 기술, 좀 더 나아가서는 자신감과 응용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한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강의를 위해서 강의안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자료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런 방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원 생일 파티를 어제 진행을 했고요. 저녁에는 앱을 통해서 요리를 주문해 먹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친구와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요. 시험이 끝나서 공원에 놀러 가거나 학교에서 소풍을 갔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경험은 새롭고 어떤 경험은 익숙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시작하기 전에 긴장감과 불안감을 주고요. 반복된 익숙한 경험은 자신 있게 과정을 진행해 보거나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은 어른들에게 많을까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을까요? 경험의 누적 총량은 당연히 어른들에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경험은 반복되는 익숙한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이죠. 새로운 경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많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리거나 청소년인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어떤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가 바로 아이의 성장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많은 연구 논문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경험은 친구의 미래,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한 곳에 모아서 부모님과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체험학습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아자스쿨이라고 했고요. 아자는 아자아자 할 때 그 아자가 맞습니다. 학교보다 더 큰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학교보다 더 큰 세상 아자스쿨이라고 로고도 만들었고요. 경험 많은 아이가 세상을 바꾸어간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아자스쿨은 체험학습 선생님 또는 제공자 그리고 수요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님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자스쿨에는 약 2,400여 개의 체험학습이 등록되어 있고요. 소비자에게 그리고 공급자에게 둘 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있고요. 단순히 체험학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플랫폼 위에 들어오면 무료로 진로, 적성, 감성 검사를 제공해 주고요. 학생들에게 맞는 체험학습을 추천해 줍니다. 체험학습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가 자동 완성돼서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자스쿨은 오프라인 체험학습 연결, 온라인 체험학습 제공, 그리고 창의체험센터를 직접 설치해서 인기 있는 체험학습을 한 곳에 모아 집과 보다 가까운 데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자탐구생활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체험학습 소비자와 제공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서비스를 개시해서 체험학습 수, 방문자 수, 매출 등이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 회사 가치 150억 원 정도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체험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즈니스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아이가 성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제 교육적 철학을 세상에서 실현시키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성공하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시간의 속도는 어른이나 어린이, 청소년이나 모두 빠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경험의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광고나 유튜브를 통해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른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시간과 경험에 대해 잠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 쫙! 탔지요? 갈까요? 와, 이게 언제 이렇게 컸지? 헐!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둘 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찐 공감이 되는 영상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각 연령별 한자를 알고 계신가요? 왼쪽에서부터 우측으로 사람은 성장을 해가죠. 아마도 몇 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학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는 지학과 약관 사이에 어딘가를 말하는 것이죠. 지학은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라고 합니다. 약관은 남자 나이 20살을 뜻합니다. 이 사이를 청소년기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일입은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고 하고요. 부록은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명은 천명을 아는 나이,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벌써 지명을 넘어서고 있네요. 약 35세에서 40세를 기준으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여러 정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의 여러 상황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뭔가 정해지지 않거나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대부분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루틴한 삶을 살거나 보다 안정된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풍족한 대표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신의 시간 노력을 들이는 것이고 나이 든 분들은 돈을 통해서 시간 효율을 얻는 것이겠죠. 전반적인 정서나 감정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불확실함, 모름,
불만, 불편, 두려움 등을 느끼고 있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후회, 아쉬움, 추억, 익숙함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렇게 청소년기 친구들은 여러 정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을 희망하게 되고요. 나이 든 분들은 변화가 없고 루틴한 삶 속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도전과 희망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나이 든 기성세대들의 이런 희망은 가끔 이런 질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참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30세 이상의 기초를 세우는 나이를 지나서 40세 이상의 모든 이치를 터득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이를 지나서 50세 하늘의 이치를 아는 나이를 지나고 있는 저조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고요. 심지어 빠르게 변해가는 미래가 두렵기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훨씬 어리고 훨씬 불안정한 여러분들은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질문이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교육공학 박사이면서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교육사업을 24년이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를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교육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두 아이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큰 딸은요, 지난주에 자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둘째 딸은요, 지난주 중간고사에서 사회과목을 54점이나 맞았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자퇴가 잘못된 거고 54점이 나쁜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딸들에게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모두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또는 다른 류의 불확실함과 고민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께도 선생님들에게도 모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야 하고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불안해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성공시키고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시죠. 이것 역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기 시대에 동물이 무섭다고 해서 밖을 나가지 않게 된다면 굶어 죽었겠죠. 그리고 불이 무섭다고 쓰지 않았다면 인류의 문명의 발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일의 결과나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는 이유는 안 해봤거나 아직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눈앞에 있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에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은 바로 많이 노출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가는 길도 무섭거나 어려워서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죠. 이것을 반복하고 자주 하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길로도 돌아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점차 익숙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겨서 새로운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아직 하지 않은 그 속에는 많은 기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을 극복하고 도전해서 기회를 차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움에 스스로를 많이 노출시키고 그 상황을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서 도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반복되면요, 비로소 거침없는 도전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움에 대한 많은 노출과 이를 통한 익숙함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가볼 수 있고요. 여행을 해볼 수 있고요. 모르는 친구에게 말을 걸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고 연극을 해볼 수도 있고 버스킹을 해볼 수도 있고 새로운 요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동아리 활동에 가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목공을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챌린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거나 익숙한 경험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다면 아이들의 미래 스펙트럼도 많이 넓어지게 되겠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거나 리드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자스쿨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가 자그마치 10만 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들까지 합하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경험을 접하다 보면 비슷한 류끼리 머릿속에 개념군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흔히 교육학에서는 스키마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런 류의 경험들이 많다면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장을 해가면서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류의 스키마가 자연스럽게 군을 이루어 형성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그쪽 분야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나가고 전문성을 띠게 될 겁니다. 이런 스키마가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양한 경험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경험이나 좋은 스키마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조작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에서 뛰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스키마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바로 직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직관은 논리적인 사고나 고민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정답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운이 좋았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바로 직관이 좋은 사람들인 것이죠. 직관이 좋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더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애플 스티브 잡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세 번째,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 네 번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다섯 번째, 20대 IT 억만장자라고 하죠. 창업가 스냅챗을 만들었던 에반 스피젤. 그리고 여섯 번째,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직관이 좋고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은 그리고 특이한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물론 사고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으면 문제 해결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직관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확실함에 익숙해져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라.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그 경험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문자를 주시고요. 이메일을 주시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늘 응원합니다. 체험학습 플랫폼 아자스쿨의 황선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